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회사 물건 가운데 비교적 간단한 것들, 그러니까 믹스커피, A4 용지 이런 것들을 집으로 가져가서 사용한 경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빗대어서 소확횡, 소소하고 확실한 횡령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확횡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관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저는 소확횡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오늘 네. 주제고요. 자, 이를 네. 비롯해서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와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또 실시간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확횡이라고 앞서서 말을 했는데요. 소소하고 확실한 횡령. 한 직원에게 출근 정지 30일의 회사 처분이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소확행의 한 예가 되겠는데요. 예. 시가 5만 원 상당에 달하는 목장갑 100켤레를 공장 밖으로 빼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간 직원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회사가 소모품 이런 이제 목장갑이라는 소모품 반출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용한 걸로 볼 수 없으니까 네. 이런 비계 행위에 대해서 출근 30일 정도의 정직은 정당하다는 판결이거든요. 목장갑이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모품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네. 사용하는 사람이 조금 더 번거롭지 않기 위해서 네. 나한테 소유권이 있으니까 내가 가져가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예. 이제 그 회사로부터 내가 지급 받았으니까 내가 예.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판결을 하기에는 사실 이제 회사가 지급한 목장갑은 작업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배려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제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가 업무상 위험 방지하고 무관하게 직원에게 매달 목장갑을 지급한 게 아니니까 예. 그 소유권은 회사한테 여전히 있는 거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업무상 필요하니까 그것을 회사가 준 것에 불과하고 그걸 근로자에게 목장갑 받아가도록 한 거지 그 예.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판결입니다. 네. 판결의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네. 근데 시가 5만 원 상당의 목장갑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좀 5만 원 상당인데 30일 출근 정지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5만 원인데 30일이면 한 달 동안 출근 못하면 한 달 월급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조금 과한 거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출근 정지라는 부당 징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 먼저 구제 신청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요거는 조금 과하다. 5만 원 저액인거에 비해서 30일 출근 정지는 너무 과하다고 해서 이제 부당 징계로 판단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지방법원에서는 무단 반출한 이제 이 목장갑의 총액은 이게 시가는 이제 저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걸 계속 묵인해 둔다면은 이 기업 질서가 확립하는데 너무나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이걸 계속 묵인하고 그다음에 이게 부당징계라고 한다고 하면 향후 경제적으로 손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걸 근거로 삼아서 이제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그랬군요. 네. 이러한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정말 나도 문제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맞아요. 탕비실에서 왜 믹스커피 좀 넉넉하게 챙겨가는 분들, 간식 이런 거 챙겨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럼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 하나쯤은 어떻겠냐라는 이제 그런 심리가 있어서 이제 별로 크게 이 말씀 드렸지만 약간 죄책감을 안 느끼고 그냥 가져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럴수록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적될수록 피해는 더 커지게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기업 질서의 유지에 저해되는 행동이니까 분명한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라는 게
확고한 이제 판례가 말해준 입장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믹스 커피를 한 박스를 몰래 가져갔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한 주먹 이렇게 가져갔다. 그러니까 뭐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확 행위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한 박스나 이런 걸 이제 티나게 가져가는 건 당연히 있었지만, 뭐 한 주먹 가는 게 처음에는 이제 적발되지 않고도 하겠지만, 그걸 만약에 가져가서 계속 누적된다고 하면 이건 그 징계의 양을 정하는, 그러니까 아까 출근 정지 30일까지는 너무 과할 것 같고요. 예. 여기에서 그런 사소한 행위지만 그것을 제재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출근 정지나 뭐 이런 수준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징계 사유는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하나를 가져갔던 두 개를 가져갔던. 하나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회사 물품이니까 무단으로 반출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공동으로 쓰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예. 네. 제가 봤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유 씨, 배우 이지은 씨가 그렇게 가져가는 모습이 또 장면이 나오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하나를 가져가더라도. 네네. 회사 물품은 공동으로 쓰고 회사가 업무에 필요하거나 뭐 다른 업무를 잘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치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그걸 개인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죠. 업무를 할 때 그냥 하시는 게 다해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 그러면 그런 건 어때요?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데 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자녀의 뭐 과제 같은 거 프린트를 한다. 네.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회사의 어떤 소모품에 이건 정말 경미해서 우리가 서로 말 안 해서 그냥 그런 거지 정말 계산적이나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물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제재 대상이 되어서 무언가 징계를 받고 근데 그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이분께서는 부당함 호소하기 위해서는 뭐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바로 그냥 법원에서 그 법원을 통한 부당 징계 뭐 무효 확인 소송이나 이런 그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위원회로 갈 거냐 법원으로 갈 거냐 두 가지 루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를 선택하셨다고 하신다면요. 계속 뭐 지는 분이 판정에 불복한다고 하면 이거는 끝까지 뭐 우리가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5심제를 거치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심제가 아니고 5심제인가요? 네, 원래는 이제 법원의 심사로 보면 뭐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이제 3심제가 맞는데요. 이 노동 사건을 특이하게 그 노동위원회라는 준사법제 기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이제 처음에 구제 신청할 때는 사업자 소재지 관할 그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불복하는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불복하면 그 1심 그 행정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3심제가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5심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희 듣고 계신 청취자분 가운데 한 분께서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8932님. 방송 듣다 보니까 기억이 난 에피소드입니다. 저희 부장님이 파쇄기에서 파쇄지들을 가져가시길래 아니 이거 왜 가져가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집에서 키우는 햄스터 우리 안에 깔아준다고 가져가셨다고 하는데 이거 횡령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거는 쓰레기잖아요, 사실. 이거는 쓰레기라서. 파쇄 다 하고 사실 이제 개인 정보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파쇄가 다 되어서 그냥 우리도 그걸 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서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네, 좀 쓰레기를 덜어주시니까 좀 고마운 분 아닐까. 이거는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벌써 그 존재 가치를 다한 그냥 쓸모없는 걸로 됐으니까. 네, 그거 정도는 뭐 제재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반대의 얘기도 있어요. 2347님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돈을 주고 산 물건을 회사가 비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필요해서 전자레인지를 중고로 사서 사용을 했는데 회사에 복귀할 때 가져가서 공용으로 쓰다가 다시 가지고 나갈 일이 있어서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회사에서 비품을 왜 함부로 가져가냐면서 복귀시켜 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어떤가요? 그렇죠. 그건 오해가 생긴 거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분명히 이제 본인이 사서 갖다 놓은 건 본인이 가져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한 경우거든요. 근데 회사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 구매
주체가 누군지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회사에서 구비해 놓은 거겠거니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계속 했던 거죠. 오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서로의 그걸 잘 파악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그 얼마 전에 조용한 사직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기업에서 조용한 해고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데 네.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조용한 사직이 뭔지도 좀 소개를 해 주시고요. 저는 네. 조용한 해고도 처음 들어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신조어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막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조용한 사직이라는 건요. 예.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자기가 맡은 일만 하는 걸 얘기하는 좀 거예요. 소극적으로 일한다 이런 의미인 그렇죠. 거죠? 소극적으로 지극히 너무 소극적으로 일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극적으로 일하는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이 해고를 하는 것도 아닌 그냥 어떤 그 단순한 업무만 부과하는 그런 수준의 그다음에 어떤 연봉의 인상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용한 해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드리면요. 예. 이제 보고된 사례인데, 그러니까 김모 씨가 회사에서 부서 회의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 의사가 아니고 상사 지시에 의한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일면에서는 이렇게 되면 부서 회의가 하는데 왜 혼자만 빠뜨리고 하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직원분, 김모 직원분께서 예. 조용한 사직을 공공하게 말한 게 발단이 됐어요. 이런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나 돈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서로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이제 지피지기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만큼만 일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냥 단순 노동만 계속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일하는 만큼만 단순 노동만 업무 부과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무언가 프로젝트를 맡기거나 뭔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나 중요한 것들을 맡기지 않고 단순한 노동들만 시킨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분 김모 직원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조용한 사직을 계속 얘기하는 순간 자기의 성장 기회는 이 회사에서는 부여받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회사는 그에 대응하는 의미로서 성장 기회를 박탈하고 업무 피드백에서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연봉을 동결하고 승진을 누락하는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승진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런 행위들이 조용한 해고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야, 이게 신조어고 새로운 개념이니까요. 조용한 사직과 조용한 해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정말 법적으로 이 둘이 맞붙었을 때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도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워낙 나온 신조어니까 서로 이제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이거는 조용한 사직이든 조용한 해고든 어느 누가 발단이 되는지 모르지만 결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요. 그냥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드는 어떤 게 발단이 된다. 그냥 계속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좀 퇴사할 때는 시끄럽게 하더라도 다닐 때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항상 아름다운 이별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신 바를 잘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